지금부터 전해드릴 JTBC 단독 보도는 14년, 15년 전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당시 축구협회가 얼마나 골마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과 2012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때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과 결제 내역이 담긴 문체부의 감사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경기 당일이나 전날 밤에 수십만 원씩 성매매 업소 비용을 결제해 준 걸로 나옵니다. 접대 대상엔 월드컵 예선전과 올림픽 예선전에 참가했던 심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문체부가 작성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 1년 동안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에게 7차례 부적절한 성접대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중 3경기는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이었습니다. 2012년 2월 29일 밤 9시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으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5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문체부는 쿠웨이트전에 참가한 심판 2명에 대한 성접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비용을 결제한 심판국 직원 A씨는 안마 비용은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외국인 심판들이 공항이나 숙소 등에서 먼저 요구해서 접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9월 22일에도 경남 창원시 안마업소에서 76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불과 2시간 반 전 대표팀과 오만의 2012 런던 올림픽 최종 예선전이 창원 축구센터에서 끝났습니다. 이 금액도 경기에 참여한 심판 4명의 성접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습니다. 경기 중에 결제가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2012년 3월 14일 오후 8시 34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중국 마사지 가게에서 19만 8천 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문체부는 감독관 1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관은 심판들이 부적절한 향응을 받는지 감독하는 자리인데 경기 도중에 감독관을 위해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문체부는 당시 복수의 대한축구협회 심판국 관계자의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서와 협회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성접대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사건은 15년 전으로 협회의 문서보관 연원이 5년에 불과해 모든 정황에 정확히 안내할 수 없다면서 15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현재는 높은 국민적 관심 등에 부합하고자 더욱 철저한 내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성접대가 이루어졌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경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당시 1년 동안 국내에서 친선 경기를 4차례 열었습니다. 이때에도 심판들에게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당시 축구협회 심판국 간부에게 그때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은 심판들이 먼저 요구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2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대표팀은 온두라스와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팀의 핵심이던 박지성과 이영표가 대표팀을 은퇴한 뒤 치러진 첫 평가전. 축구협회 소속 A씨는 경기가 열리기 약 19시간 전인 새벽 1시쯤 역삼동 안마시술소에서 7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심판 3명의 비용을 대신 내준 겁니다. 2011년 6월 3일 세르비아와의 친선 경기에 참여한 심판 4명도 2011년 10월 7일 폴란드전의 심판 3명도 같은 식으로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 같은 안마시술소였습니다. 지방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이 같은 관행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27일 울산에서 열린 올림픽 대표팀과 중국의 친선 경기. 경기가 끝나고 약 3시간 뒤 울산 남구 삼산동 안마방에서 심판 3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 51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친선 경기 4경기에서 성접대가 있었던 건데 성접대를 받은 심판은 20명으로 파악됩니다.
관행처럼 이뤄졌던 심판 성접대. 당시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의 기분을 잘 맞춰주려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그네들이 이야기를 해. 비행기를 저리 뭐 장기가 타왔다니까 몸이 그렇다. 우리는 어쨌든 그 심판들의 기분을 잘 맞춰서 주려고. 성접대를 받은 심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문체부의 감사 보고서와 당시 축구협회 인사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는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 관련 업무를 했던 당시 축구협회 간부는 그래야 호각을 잘 불어주지 않겠냐고 JTBC에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감독하는 심판 감독관의 눈을 피해 새벽에 업소에서 비용을 결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필중 기자입니다. 2011년 당시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B씨는 친선 경기에선 접대가 더 수월했다고 했습니다. 친선 경기면 그때는 좀 접대를 할 수 있는 게 심판 위험이 안 들어옵니다. 감독관이 올 때는 야들이 조심을 하지만 지도 날아가요. 주로 결제가 밤 12시 전후로 집중된 것도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야, 그러면 예전전에 감독관이 올 시에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는 거는 모르지만은 저자가 저녁에 들어오면 밤 11시나 감독관이 자야 되거든요. 하지만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2012년 3월 올림픽 예선전 때 감독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성접대를 요구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야뭐 가자 이런 거는 걔네가 저녁에 나중에 갈 거야. 마사지를 가면 시키고 이랬거든. 그러면 그렇지 않아. 어쨌든 이렇게 하지. 그래 내일이라도 호가 잘 불어주지. 심판관리 차원에서 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 했던 거란 항변입니다. 친선 경기뿐 아니라 월드컵이나 올림픽 예선전에서도 성접대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던 B씨. 그거는 친선 경기 아니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밀을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걸리면 쟤도 잘려.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브라질 월드컵 때인지. 하지만 문체부 조사 보고서를 보여주자 관행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에선 심판 접대는 더욱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중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15년 전의 사건이고요. 공식 조사 내용이 정부의 감사 보고서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김필중 기자가 입수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려지게 됐네요. 네, 일단 2011년 당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들이 성매매 업소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드러나서 2016년에 논란이 됐습니다. 아, 2016년에 이미 한번 논란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만.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런 유흥업소에서 직원들이 사용한 건 줄 알았는데 문체부가 감사를 벌여보니 직원들이 아닌 외국인 심판들을 위해서 접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드러났던 겁니다. 네, 지금 문서를 들고 나왔네요. 네, 이게 바로 문체부 조사 보고서입니다. 당시엔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취재하던 도중 보고서에 담긴 성접대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드린 대로 문체부가 당사자 진술과 영수증 전표 등을 종합해 결론 낸 보고서입니다. 네. 자, 2011년 3월부터입니다. 그리고 2012년 3월까지 파악된 것만 총 7차례의 성접대가 있었다라는 것이 감사 보고서의 내용인데 관행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가 특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축구협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남자 국가대표팀 관리입니다. 국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인데요. 전직 심판국 간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디다 무리냐면 국가대표 여기에 이겨야 회장이 선수들하고 가서 얼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목적은 딱 그거예요. 네,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이나 성적에 따라 회장 등 집행부의 연임도 직결된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2011년 당시 축구협회는 조중현 회장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회장이 직접 경기 도중에도 질책을 한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나서 내가 조정현 회장한테 콜이 났어요. 저 거꾸로 본다는 거야. 심판이 근데 우리 회장이 저기 꼭대기에서 내려가면은 야, 너들 내 아들과 좀 잘 안 했어. 이렇게 심판 접대는 회장도 상당히 신경 쓰는 문제였던 건데 이와 관련해 조 전 회장에게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14년 전, 15년 전 사건들인데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진 건지 이 점도 중요해 보이네요. 대한축구협회는 2013년 이후로는 클린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법인카드로 안마방 같은 곳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걸 밝혔습니다. 네. 외국인 심판에 대한 의전도 협회 직원이 아닌 연락관을 별도로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교통 편의와 숙박, 식사는 제공하지만 홍삼 같은 소박한 기념품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서도 이후에 법인카드로 성접대 비용을 결제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또 다른 관행으로 접대가 이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전직 축구협회 관계자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야지. 그거보다 더 대가를 받고 있지. 네, 문제는 축구협회의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우리 축구대표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과 실력을 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가 15년 전 일이지만 보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축구협회가 대표팀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 문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기서도 타당해 보입니다. 네. 축구협회는 본분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 오랜 부정부패, 오래전의 부정부패죠. 이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야 드러난 것이 어찌 보면 김필중 기자가 그 홍명보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부터 해서 축구협회 법인카드 내용들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완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일도 보도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내일도 보도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시청자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